변호사가 하도 황당한 발언들을 많이 해서 지금 저희가 차마 출연물 한 장에 다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발언들만 보면 거의 막말 경시대 수준인데 윤태곤 실장께서 보시기에 이 발언들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문제가 있는 발언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요?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뭐 내란 음모죄를 억지로 걸라고 하면은 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예. 여기에서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이라는 게 이게 탄핵이 여기 이 과료를 해가지고 공정한 심리를이라고 했지만 전 과료를 해가지고 기각이라고 봐요. 기각을 안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기각이다. 예. 헌재가 기각 판결을 안 내려주면 예.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끔찍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예측을 하신 건지 기대를 하는 건지 지시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송은 일반 이제 민사 형사 소송하고 다른 게 변호인이라고 안 부르고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분은 참 대통령을 대리해서 나온 거예요. 방어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 라고 네.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석구 변호사나 이제 이런 분들도 이중환 변호사 같은 분들도 말리고 심지어 이제 이중환 변호사는 어제 뭐 머리에 이제 손을 짚고 고민을 하고 김평우 변호사가 뭐 자기 편에 들어달라고 뭐 이 변호사도 말씀해 보시니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법률 대리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지금 김평우 변호사 같이 마지막에 합류한 분들이 목적이 뭘까? 대통령을 대리하는 것, 이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목적이 다른 데 있을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시원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예. 싶을 정도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쓰고 합류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서석구 변호사가 재판장에 그 책을 들고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뒤적이면서 이게 표지도 보여주고 이런 게 노출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 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우리 이력들, 양력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 뭐 재판관들은 뭐 사법고시 몇 회, 뭐 이제 사법연수원 몇 개 이런데 이분들이 또 보통 양력이 고등고시 몇 회 이렇게 올라가요. 고등고시. 예, 고등고시 몇 회로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본 분은 김기춘 어느 시절이냐 이거죠. 예. 61년인가 합격하셨을 거예요, 사법고시에. 그 시대 이제 분들이니까 어디 강일원 그 재판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헌법 재판을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실지 몰라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아냥 아니겠습니까? 헌재도 화났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화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예.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을 가리켜서 약한 여자 하나 편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강한 저 국회 변호사들 힘을 보태준 게 법관이 할 일이냐. 약한 여자 얘기를 하니까 아까 댓글을 보니까 정말 그 세월호 7시간에 갇혀서 있던 그런 여고생들이 약한 여자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국군 통수권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권한이 막강한 사람을 약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저 프레임을 이제 바꾸는 것인데 대통령도 여성이니까 제가 얘기하지만은 저도 사생활을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약한 여자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방어가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법정 드라마를 좋아해요. 예. 지적인 두뇌 싸움 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짜릿짜릿하게 하면서 옛날에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헌재 이번 재판에서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을 대리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 측에서 내온 13개의 탄핵 사유 하나하나를 갖다가 논리와 이런 걸로 깰 줄 알았어요. 깨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대리인다운 그 품격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정말 멋진 법정 드라마가 연출이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이동욱 아까 재판관이 이동욱 전 헌법재판이 합류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반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했지만은 최순실이라는 사인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걸 얻었고 그렇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임기 5년 임기를 중단시킬 만큼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는 식으로 논리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해 이런 것들은 만약 기각되면은 뭐 태극기나 이런 아스팔트 우파가 거리로 나오라는 걸 갖다가 피로 덮일 것이다. 선동하는 듯한 굉장히 좀 차원이 낮고 그러니까
법리도 없지만 굉장히 품격도 없고 심지어 협박이나 선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는 법정 굉장히 드라마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김평우 변호사 혹은 그 이전에 서석구 변호사 이분들의 이런 돌출 행동이 그냥 돌출 행동이 아니라 치밀한 작전과 목적을 갖고 있는 전략적인 행동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는 데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김평우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양력을 프로필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헌재에 막말했던 김평우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했어요.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많지만 똑똑하거든요. 서울대 법대 출신. 소설가 고 김동희 작가님의 차남이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지적이겐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1972년부터 10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을 정도로 전문가고요. 현대증권 부사장을 거쳐서 서강대 법대 교수까지 2009년 헌재 자문위원까지 지냈습니다. 지난 13일 탄핵을 탄핵한다 책을 출간했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낮은 사람도 아니고 학술적인 교양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상식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텔 중에 인텔인 판사 출신의 김평우 변호사가 이런 막말을 한 이면에는 김병민 의원님 모종의 노림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그냥 시간 끌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헌재의 어떤 공정성이랄까요? 아니면 헌재의 중립성에 흠집을 내려는 그런 의도 아닐까요? 너무 막말이 섞여 있어서 사실 막말에 관심이 가는데요. 그 막말을 걷어내고 나면은 왜 김평우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얘기를 주목했는데 첫 번째는 헌재의 공정성이 굉장히 큰 흠집을 냅니다. 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들을 굉장히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예. 그것들을 반드시 해명해야만 하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국회의 소추위원단의 무슨 대변인이냐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 모든 것들 헌재가 공정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탄핵 소추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시작되는 건 결국 국회 의결 과정인데 섞어찌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섞어찌개. 13개의 법률과 헌법 위반에 대한 것들을 여기저기 섞어갖고서는 의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여지까지 아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추정컨대 재판기를 어떻게든 밀어보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 7인 재판관 체제로 어떻게든 기대를 걸어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헌재에서 현재로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결정을 하게 되면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이거 안 된다. 8인도 안 된다. 9인 재판관으로 모두가 다 같이 있는 데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네. 헌재의 완벽한 인원 9명을 지정해 놓은 이유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지금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아마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아마 다음 주에 최종 변론 기일을 잡고 무리가 없다면 3월 초쯤 선고가 날 건데 그때까지 지금 이 3가지 내용들을 다 들어보게 되면 헌재 심판에 우리는 불복. 승복할 수 없다. 불복이다. 불복한다라는 얘기로 지지층을 집결하는 의도가 아닌가가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이러한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헌재 결정에 대한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국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심판 이전에 하야할 가능성에 대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대통령 두 가지 얘기가 자진 하야에 대한 명분 쌓기. 잠시 후에 저희가 대통령 자진 하야에 관한 새로운 뉴스도 준비하고 있는데 큰 그림, 큰 포석을 짜는 거다. 정치부 출신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저도 이거는 70세가 넘은 예. 변호사, 변협회장까지 지낸 분이 뭐 감정적인 흥분을 해가지고 막 터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 팀 대리인단 전체의 논의를 거쳐서 전략적으로 나온 거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1시간가량 어저께 이제 발언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뭐, 소위 말해서 어디에 밥자리, 술자리에서 말하시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또 나름의 원고 정리를 다 한번 해봤을 겁니다. 다 해보고 이렇게 발언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나는 어저께 이 발언 중에 깜짝 놀란 게, 예.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많은 정치 기사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든가 내란 시가전이 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예. 그래서 야 보수에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 이 말을 했나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전략이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당초 전략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축구로 비유하자면 소위 시간 끌기 전략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가끔 들어눕기도 하면서 침대 축구라 그러죠. 그것도 전략이 하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3월 13일 그렇게 하면 3월 13일 넘기면은 뭔가 두 사람만 반대해도
이제 기각이 될 수 있는 많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상 3월 13일로 이후를 넘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시간 끌기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고 보고 전략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전략의 수정. 전략의 수정은 뭐냐 하면 이제는 이제 축구로 말하면 심판한테 이제 협박성 발언을 하는 거죠. 심판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의전 할 때 심판한테 당신 뭐 일본에서 뭐 받은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제 심판의 공정성에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막 모욕적이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심판한테 잘 보여야 마지막 연장전 가서도 뭔가 판결이 예.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보일 생각은 없었다는 거고 그냥 공격을 굉장히 퍼부은 건데 오히려 이렇게 한 거는 의도가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 3월 13일로 이후 능력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또 그 전에 하게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이 됐다. 그러면 두 가지. 그렇게 될 경우 왜 그럼 이렇게 세게 나왔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 아까 말했지만은 바로 이거는 일반 국민들한테 안 먹힌다는 걸 알거든요. 태극기 집회에 나와 있는 자기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요즘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주장들이 또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더욱 행동을 부추기는 이러한 태극기 집회 거기에 나와서 여러 가지 뭐 순수하게 나온 사람들도 꽤 많쓰고 있습니다만은 불복하라. 이렇게 하고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선고 직전에 아까 다르겠습니다만은 사퇴 가능성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나온 거다. 이게 발언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주요 발언들만 지금 줄인 게 이겁니다. 그렇죠. 저는 어제 저거를 보면서 이거 진짜 이 변호사가 한 얘기 맞아라는 생각을 스스로 굉장히 여러 번 했었는데요. 참담하죠. 국제사회에서 이런 워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수준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장소도 아니고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얘기가 벌어진다라는 게 참 국민의 한사로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사진처럼 하다못해 서석구 변호사가 말렸어요. 아니 김병 그만해. 지금 내가 태극기도 들고 왔는데 김병까지 이러면 안 되지. 태극기까지 말렸어요. 지금 2번 말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도 굉장히 참 놀랍죠. 서석구 변호사조차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또 다른 김평호 변호사가 드러났습니다. 박한철 수장이 퇴임 직전에 어쨌든 이 재판의 어떤 공정성이나 중대성을 감안해서 3월 13일 전에 예.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나셨죠. 그때 이제 대리인단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뭐 총사퇴 카드까지 이제 언급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동급 전직 재판관 등등 해가지고 계속 대리인단이 변호인들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늘리느냐, 왜 대리인단이 점점 늘어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동욱 재판관이 오면서 이제는 억지를 부리다가 이제는 막판이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싸워보자라는 어떤 자세를 갖춘 것이 아닐까라고 나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동욱 재판관의 워딩들은 거의 뭐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고요. 김평호 변호사가 모든 시간을 할애하면서 거의 필리버스터급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대리인단들을 수를 늘리는 거는 어떤 법적으로 조금 더 치밀하게 정교하게 싸워보자라는 그런 좋은 의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시간 끌기, 물리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뭐 이정미 재판관이나 강일원 재판관을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정성에 의심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계속 흠집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결집 효과를 누리면서 본인들은 거의 육탄전 분위기로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거 참 설득력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